네, 결국 국정원장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자 유성 씨 재판에서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2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장성호 배재대학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국정원장이 네. 아마 사상 최초일 겁니다. 기자들까지 다 국정원 건물에 들어가서 그것도 생중계하는 가운데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국가정보원이 보통의 예사로운 국가기관도 아니고 네. 일을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도 지금 최근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애초에 그 작전 단계에서도 일이 제대로 좀 처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 거죠. 한두 푼 예산을 쓰는 기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사실은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여야 합의가 잘 안 돼서 그냥 더 이상 논의가 안 되고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인데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오늘 TF 구성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셀프 개혁 이외에 국회 차원에서의 그 개혁 논의도 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성호 교수님. 입이 1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유증함을 오늘 국정원 사상 최초로 원장이 국정원 내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우리의 정보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 자체가 그동안에 정치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역대 정권에서 했던 그런 관습을 아직까지는 끊지 못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떻게 개혁을 해서 수사권이라든가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과제가 우리한테 지금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국정원이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한 것도 문제지만 네. 검찰이 재판에 그 증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용한 것 역시 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권준기 기자도 반쪽짜리 수사 아니냐 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검사 2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처리를 했죠. 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동안의 이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정보원에 이제 의존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국가정보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검찰도 일단은 믿고 그걸 이제 증거로 채택하고 이런 이제 관행들이 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어제 무혐의 처리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그 증거 자료들이 제시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위조된 것이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검사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보고 확인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정원하고 어느 정도 조율도 이루어졌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 역시 그 검찰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좀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수사가 지금 미진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밝힐 것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성 씨 부분도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계속 간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간첩인지 아닌지 확실히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검찰이 이제 현재까지 보여준 수사 관행상으로는 이걸 제대로 지금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수사는 조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가장 제일 본질은 유우성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 간첩인지 아니냐. 이거는 이제 이번 증거 조작과는 별개로 계속 수사를 하고 또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간첩 증거 조작이 미흡하다면 특검까지 가야 된다. 두 가지 트랙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검찰총장이 감찰 지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윤곽근 수사팀장이 어제 발표를 했듯이 이것은 추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감찰 조사를 통해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사라는 것이 증거 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간첩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닙니까 지금? 예. 간첩이라고 우리가 예단을 해서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꼬리 자르기라고 지금 뭐 지금 비판적인 그런 네. 시각도 많이 있지만,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또 국정원장까지 뭐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에 보면 1, 2, 3차장 정무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무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서천호 2차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1차적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 사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책임이 드러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판단이 되면 인사조치를 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일단은 지금 유우성 사태 이것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간첩이라든가 반국가 사범에 대한 그 형사소송법을 미국이나 독일처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처럼 지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관하고 국가기관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도 있고 서로에 대한 상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앞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뭐 윗선이 더 있는 건지 있는데 못 밝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직 뭐 확실치 않지만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요. 뭐 지금은 재판 과정을 지켜볼 때다. 이번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꼬리 자르기 수사다. 또 국정원 개혁과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쟁을 멈추지 않은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특검을 촉구하는 어찌 보면 뭐 이 각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을 내놓기도 한 건데 제일 본질적인 문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그 내부 결제망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끝나는 문제죠. 전자결제망에. 네. 한데 검찰이 그 접근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사실 확인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이번 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그렇고 이번 해결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장 사과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 판단, 그러니까 의사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이걸 정쟁으로 그 몰고 가더라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정보원장까지 개입이 안 됐다 그러면 내부 결제망 검찰에 최소한 검찰에만이라도 대외비로 해서 공개를 해서 확인을 시켜주면 끝나는 문제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네. 6.4 지방선거 이슈가 많지 않은데 큰 네. 이슈가요. 이게 6.4 지방선거까지 갈까요? 이 이슈가? 사실은 그런 휘발성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빨리 좀 종결 짓는 쪽으로 청와대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남재준 원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뭐 처장이 그만두고 이런 선에서 네.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 접근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재준 원장이 어찌됐건 그 뭐 결제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를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설령 보고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남재준 원장이 그 사퇴를 하는 것이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걸 좀 정무적으로 보자면요. 국정원장이 사과를 하는 거는 사과로서 이제 사과하는 선이 이제 끝난 거고 밑에 사람들 그리고 정무적인 책임은 국정원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2차장이 사퇴를 하고 그 위에 있는 국정원장이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국정원장이 사퇴를 하면 또 사과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당은 아마 또 다른 분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뭐 거거든요. 대통령 사과를 이제 사과를 말씀하시는 예, 거 얘기하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정보망이 사실 지금 상당히 지금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생명이 기밀성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버리면 비밀이라고 하지만 비밀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 이거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차원에서도 공개를 할 수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휘발성인 어떤 악재가 여권에서는 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야당은 주장하고 여당에서는 이걸 받지 않고 계속 야당은 정쟁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좋은 호재로 지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데 네. 여당 입장에서 이걸 또 합의해 줄 리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전에 MC께서 말씀하신 그게 예. 바로 정답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휘 책임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대통령도 지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국정원장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말끔하게 정리하는 길이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정쟁을 이제 오히려 없애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네. 지금 여지를 상당히 남겨놓는 바람에 정치적으로는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작년에 또 그 국정원 그 일련의 사태가 또 재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무인기 얘기인데요. 네. 무인기가 또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무인기가 이게 북한께 맞느냐, 네. 확실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고요. 김진태 의원이 또 SNS를 통해서 설전을 주고 받았는데요. 그래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김진태 의원이 어제 이렇게 띄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인데요. 정청래 생각은 이꼴 자 붙이고 미치도록 친북하고 싶다. 제가 읽기가 좀 민망하네요. 예. 또 너의 조국으로 가라. 이렇게 SNS에 올렸고요. 예, 이러자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미치도록 감방 가고 싶냐? 깐죽대는 너의 입을 원망해라. 야, 이거 뭐 아주 세요. 요즘에 SNS가 네. 아주 발언의 수위가 셉니다. 중요한 건 일단 무인기가 북한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가 북한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높다. 이야기를 네. 했죠. 예. 저는 뭐 그냥 평범한 국민이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의 발표를 믿습니다. 예. 어. 어떻게 보세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 국군 복장을 한 수많은 인민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훈련할 때 비표를 착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아군 복장을 한 적군이 나타날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무인기를 뜨면서 북한 인공기를 거기다 달고 우리 남한에 이렇게 보내는 네. 그런 아주 바보 같은 북한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방부의 발표가 전적으로 저는 뭐 신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냐면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연합의 공식 입장도 이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렇죠. 예, 라는 거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길 공동대표가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네. 정청래 의원이 뭐 그동안에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새누리당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원 그 댓글 사건, 대선 개입 사건 그 당시에도 NLL 대화록 공방으로 사실은 몰아가는데 정청래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역풍이 불어서 더 그 여당이 유리하게 정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데 기여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럴 개연성 때문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 여부 확인이 꽤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면 이 정치적으로는 잘못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국방부 발표를 이제 믿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믿는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예. 사실 아직까지 국방부가 명쾌하게 증거를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의혹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또 네. 국방부가 이번에 특히 국방부 여러 가지 책임이 많은 것이 말이 그동안 몇 번 오갔어요. 왔다 갔다 했다는 오락가락 했다는 거죠. 처음에 이 파주에서 이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대북 용의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대가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서 온 것 같다라고 말을 바꿨죠. 날짜, 뭐 기록 날짜, 뭐 이렇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관련해서, 했고 네. 또 이번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되니까 그 이후에 밝힌 여러 가지 증거들도 이게 증거 개연성은 상당히 높으나 그러나 확정짓지도 못하는 네. 그런 또 면모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렇게 다루는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력에 비해서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또 입장도 예. 바꾸고. 그러니까 국방부가 오락가락한 것이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거야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1차적인 책임은 거기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정치인들 차원에서는 있는 겁니다. 특히 야권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네.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들을 좀 가지고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난번 그 NLL 저는- 대화록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오히려 야권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좀 신중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오락가락 지금 이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야권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의도하는 것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이 사건을 터뜨리지 않나 이런 지금 취지 아닙니까? 예. 네. 국방부가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것이 기획된 어떤 그런 우리가 조작한 그런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정청래 의원의 그런 말들은 말장난이기 이전에 정치적인 고도의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북한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아젠다를 사태를 던지면서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로 과거에는 삼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 위중한 북한의 핵 5차 핵실험을 혹시 할 수도 있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국론 분열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이 천안함 때요. 네. 천안함 때도 북한이 탁 터지고 나니까 북한은 모르쇠 했어요. 자기 소행 아니다. 가만히 네.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측 일부에서 야 이게 북한 게 맞느냐? 혹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쓱 나타나서 뭐 자기네들이 한 거 아니다. 진상조사하자고 하자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비슷한 거 이번에도 가거든요. 정청래 네. 의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요, 북한이.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물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좋아요. 뭐 할 수 있죠. 뭐 국회의원 뭐 299명 생각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300명 생각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상임위 회의장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적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 정도는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 그렇습니다. 측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도의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이슈를 활용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를 갖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을 역풍이죠.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계산은 분명히 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는 증거가 많이 희박한 상태여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댓글 사건 처음에 여직원 댓글 사건 불거졌을 때도 그 민주당이 추가 증거 제시하겠다고 해놓고 제시를 못하는 못했죠. 바람에 사실은 네. 오히려 역으로 네. 더 불리해진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터트리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는 이 당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뭐 창당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국면에서 계속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정적으로 사실은 그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새정치라는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면책특권 같은 것도 먼저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고 스스로 실행을 하는 모습이 저는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무인기 문제는 국민 안보와 결국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북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개의 사안 자체도 이제 네. 어찌됐건 북한 관련 내용 네. 아니겠습니까? 뭐 더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4차 핵실험이 되겠죠. 북한이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 4차 핵실험 같은 건이 터지거나 해서 안보 불안감이 커진다면 뭐 이건 확실히 그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그런 구도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옛날 지난번 지방선거 때를 보면 또 4월 달에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지방선거를 오히려 그 당시 민주당이 네, 이기는 또 승리하는, 그런 네. 측면도 있거든요.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이제 스윙보트가 그때는 이제 통했다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새누리당이 완전히 압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역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스윙보트를 생각을 하면 새누리당이 절대로 이번에는 이제 유리한 국면이고,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정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6%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고 거기에다가 세 가지 지금 안보 요인이 새누리당을 돕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공천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새로운 공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의 음주운전자 기초단체장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른바 개혁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요. 당내 파열음이 만만치가 않죠. 예. 김대근 기자의 보도 함께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 공천을 목표로 기초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공천 배제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나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는 이 같은 개혁 공천안을 통해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겠다며 현역 의원의 기초공천 불개입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선거 정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현역 의원의 정치적 기득권은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도부가 개혁 공천을 명분으로 전략 공천을 대폭 확대해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을 대거 배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의 윤장현 예비후보 지지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용섭 의원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나 전략 공천을 수용할 수 없다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경선 규칙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권이 가장 확실하게 확보되는 것은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나 자질이나 전문성을 파악하기 어렵단다면 50% 여론조사, 50% 공론조사에 의한 배시 문제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밖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후보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의 터널을 빠져나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다시 이른바 개혁 공천의 파열음이 터져나오면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사실 무공천 하겠다라고 그 공약하고 뭐 지키라고 했다가 철회를 한 거는요.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좀 더 잘해보겠다. 지금보다 더 잘해보겠다. 그런데 이게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혔어요.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많이는 못해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정치가 뒤로 간다. 무슨 뭐 후퇴하는 무슨 뭐 개파 공천, 뭐 지분 나누기 이거 하면은 이제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당명의 새정치라는 것이 저는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만남이다. 창당의 명분이 5대5 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혁공천이라는 것이 결국은 5대5로 가기 위한 명분을 개혁공천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새정치입니까? 그러면 전략공천으로 가겠다는 건데 자신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이 가능한 호남지방에서 전략공천 5대5로 가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세력을 심기 위해서는 호남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전략공천을 가면 상당수가 탈당을 해서 혹시 새로운 민주당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대5라는 것은 애초에 출발부터가 잘못됐고 네. 기초공천, 무공천과는 전혀 차원이 틀린 당이 다시 갈라질 수 있는 아주 휘발성 있는 아주 위험한 인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새누리당은요. 상향식 공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경선하는데 한 사람당 그 사람 뽑는데 5만 원 든대요. 1,000명 뽑으면 5천만 원입니다. 이 돈 누가 감당합니까? 이게 돈 공천 된다. 네. 이러다가 뭐 다시 체육관 선거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선관위 조사까지 한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기초선거 공천을 이제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상향식 공천을 해가지고 온갖 비리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그 약속을 했으면 일단 지켜야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하향식으로 공천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분란이 사실은 가장 큰 거고요. 상향식 공천, 예를 들어 경선을 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대체로 그것은 이제 후보자들이 나눠서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원칙이 흔들린 부분이 더 결정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국정원장 사과부터 공천 경쟁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